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팔팔지 계신 분들 어서도 오세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형준님, 수희님, 끝내주는 인생님, 소희님, 원태호님, 따박솔님, 즐거운 인생님, 수덕지기님, 상향님, 백농님, 그리고 이경춘님, 비싼 사람님, 풍님 부자님, 긍정의 힘님, 박혜성님, 희망동네 부자님, 양봉부자 팜스톡님, 류동진님, 경린님, 어서오세요. 군산 최부자님, 반갑습니다. 은열님, 믿음과 진실님, 한송이님, 루비님, 여유만땅님, 어서오세요. 뭐라고 했길래 나이트 부탄 때 벌써부터 잘렸지? 네, 여유만땅님, 왜 그랬어요? 김미라님 어서오세요. 빈하늘님, 로즈글루님, 슈퍼엠님 어서오세요. 여유만땅님 한 번만 더 걸리면은 끌려갑니다. 나이트 부탄 때. 나이트봇에 끌려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 약간 미친 광기가 있어 나이트봇이. 자, 엘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로 똥배님, 빨강망토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피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땡땡땡 샷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정주영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불러드렸습니다. 네, 도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2920. 와, 2900. 자, 지난번에 방송할 때는 2800대였는데, 그죠? 네, 어느새 2900. 와, 계좌가 너무 좋은데? 이럴 때는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마지막에 노래를 틀어주려고 했더니 지금 노래 한번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봤쥬, 올라가쥬, 꿈처럼 쑥쑥 오르쥬. 내가 해드릴까? 일단. 네, 이따가 끝날 때 틀어드릴게요. 네. 봤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봤쥬. 자, 오늘 방송 주제는 여러분들 봤쥬가 맞아요. 자산부장님 어서 오세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왔었던 이야기들. 잘 참으면 일단 수익이 나오고, 손실이었던 부분들도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죠? 수익 전환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네, 뭔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손실을 회복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손실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우님도 어서 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나쁘지 않잖아요. 나쁜 종목 없죠? 나쁜 종목이 없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계좌가 올라옵니다. 지금 이미 수익 계좌 넘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미 나는 수익이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손실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희망이 좀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나만 수익이야? 다 수익일걸? 네. 자,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로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그동안 수익 실현으로 팔아먹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 실현을 팔아먹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네, 다 계산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진행하셔야죠. 네, 요즘 살만해요. 수익이에요. 좋아요. 계좌 25% 수익. 네, 그것도 좋아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상 최대치 계좌를 이미 넘어서야 돼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 계좌를 넘어서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삼전이 안 올라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것 같아. 계좌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힘들어요. 뭐 이런 분들. 네. 자, 종목 하나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딱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만 딱 비교하면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해보자. 삼성전자는 지금 6만원 근처에 와 있어요. 자, 우리가 평단가를 5만원대, 5만 5천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지만, 뭐, 그래도 평단가가 저 위쪽에서 잡히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뭐 한 6만 5천원, 6만 6천원 잡힐 수도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마이너스 뭐 한 7, 8%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마이너스 7, 8%. 근데, 생각해봐요.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 이거는 8만원에 산 거야. 그죠? 평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요거는 네, 여기 11만원, 12만원 정도가 나와야지 되는 거고,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가격이 있죠? 14만 8천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자로 또 최근에 가장 비싸게 산 게 17만원. 자, 요걸 보면은요, 평단가가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200% 나와야 돼요. 뭐, 근데 보시면은 요즘에 뭐 120%, 140%뭐 이 정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200% 정도 나와줘야 되죠. 네, 2배. 네. 왜냐면 38에 24 아닙니까?
38에 24. 그러니까 원래는 300%가 저점 대비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은 24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200% 정도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많이 나와야 되겠죠?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주력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요놈이 한 200%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마이너스 뭐 7%든 뭐 어떤 뭐 플러스 10%든 마이너스 5%든 뭐 이렇게 잘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부분들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가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몰빵을 친다거나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 종목 하나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여러분들은 50%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50% 안쪽으로 주력 종목들을 잡아놓고 대형주도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아직 수익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개선이 되면서 결과치들은 다 수익적으로 넘어가게 될 테고 또 이제는 뭘 하라고 했어요? 종목을 확대해야 되겠죠.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을 확대해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손실나서 들고 온 종목들 있죠? 네. 뭐 한 200개든 300개든 이런 거. 네. 이 정도 갖고 왔어. 다 손실이야. 얘네들 지금 다 수익 나요, 안 나요? 수익 안 나는 종목이 허다하겠죠. 근데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70%든 마이너스 80%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위해를 가하지 않아.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 단계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가 올라가더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복구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 중에 튀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많이 물렸는데 튀어 올라가서 수익이 발생하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익으로 챙겨놓고 새로운 종목을 갈아타면 돼요. 갈아타는데 주도주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건설이 됐든, 그죠? 건설이 됐든, 또는 뭐 방산이 됐든, 또는 뭐 도시기. 한혜진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큐님 만원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또 뭐 있을까요? 오늘 원전 그죠? 네, 이런 거가 됐든 아니면은 뭐 배당주로 담았든 지주사로 담았든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담아가게 되면 괜찮죠. 네, 지주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두산을 살펴보니까 두산을 우리가 5만 원대 샀더만 네, 옛날이지만 5만 원 여기 5만 원이더라고요. 21년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21년도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나서 뭐 팔아먹었을 수도 있고 계속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또는 네,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서 들고 갔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많이 바뀌겠죠. 자, 만약에 5만 원에 두산을 샀다 그러면 이게 1000%예요. 1000%. 10배 올라간 거잖아요. 지주사 개념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재료를 잘 만나서 주가가 뛰어 올라간 거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살때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막 수익을 깎아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손실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할 수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한 번은 만난단 말이에요. 뭐가? 흐름이 바뀌었을 때 한 번은 만나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단계로 가려면 손실을 먼저 복구해야 돼요. 손실을 복구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헤매고 있다. 손실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 분들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이요. 급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계좌가 사상 최대 수익이 나왔다. 뭐 계속 계좌가 빵빵 튄다. 신고가 계속 나온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수익이 많이 나온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옛날부터 샀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긴 시간을 기다려온 거죠.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남들이 이만큼 일어놓은 거, 정말 피땀 흘려서 막 그냥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냥 홀랑 한꺼번에 다 먹으려는 사람들. 조바심도 있고. 그 다음에 망한 찐마즈 핑퐁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는 이대하다. 성투사님 코스피 5천 가면 제가 전기차 한 대 선물할게요. 기대하세요. 리모트 컬프롤 모빌 전기차로요. 네, 꼭 사주세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애들 타고 다니는 거. 이왕이면은, 네, 벤츠 말고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나 그거 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을게요. 꼭 사주셔야 됩니다. 네. 5천은 가게 생겼으니까, 네. 내가 이거 박제해 놓을 거야. 네. 근데 전기차 그것도 배터리로 해가지고 진짜 자동차랑 거의 비슷하는데? 네. 타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지가 잘 가던데, 리모트 컨트롤로 하면은. 뭐 애들 그렇게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냥 자동차랑 똑같은 것 같아. 사실 지금 전기차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지금 전기차도 뭐 핸들 있고 뭐 그럴 뿐이지, 속도가 좀 빠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자,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여러분들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막 수익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급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포모라는 거 나와요. 포모 현상. 이런 거 나와서 힘들어요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그 수익은 밑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천천히 계속 누적하는 결과예요. 오늘 제일기획이 신고가 나왔어요.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매수를 계속 해왔다면요. 내가 저 위쪽에서 물렸더라도 22년도 저 꼭대기에 물렸더라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다면요. 수익이 많이 났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 근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하지만 배당을 챙겨주면서 이평선 모이니까 올라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 사가지고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중간에 사서 신고가가 나오는 거 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팔았어요. 먹고 팔았다가 지금 다시 산 거잖아요. 밑에 샀는데 치고 올라갔어. 와, 죽이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에 샀을 때 물론 수익 나오겠죠? 신고가야. 근데 요 밑에 사면요. 더 큰 수익이 나오겠죠. 6만 원에 샀으면요. 벌써 50%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커버트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타겟 위클리. 이거 말씀드린 지 벌써 4개월째입니까? 5개월째입니까? 제법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지금 이거 신고가야. 자, 이 신고가 커버트콜을 이거 얘기할 때 제가 다른 커버트콜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코덱스 200이야. 시장이 올라갈 때 무조건 좋아. 자, 다른 커버트콜은 배당준이 뭐니 해가지고 진행돼서 물론 그쪽이 잘 나오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커버트콜은 특별해. 코덱스 200이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자, 커버트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 원금을 깎아서 분배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원금이 날아간다. 이거는 진짜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내가 여기서 매수했어. 주가가 올랐어. ETF는 뭐 참여할 수 있죠?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어때요? 팔면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제법 짭짤하죠? 이거 지난번에 4월 달엔 8,000원. 뭐 많이 해봤자 지금 9,000원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적어도 10%는 수익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배당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번 달 분배금이 어떻게 돼요? 17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게 150원입니다. 150원이요. 내가 평당가가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1.5%야.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받습니다.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는 배당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1,400원 집어넣으면 1.5%가 안 나오죠. 1.4% 정도 때 나오잖아요. 배당금 죽이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계속 그냥 모아가시면 된다고 했죠. 또는 1,000만 원 정도 사놓고 분배금 나오는 걸로 계속 덮어치우라고, 엎어쓰라고. 돈 버는 건 그렇게 벌면 되잖아요.
이거 뭐 급하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장이 계속 올라가면 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럼 시세 차익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올라가니까 배당금도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1.5 정도 수익률을 맞춰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사는 게 아니라 싸게 밑바닥에서 주워 담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레버리지도 보세요. 레버리지 신고가죠. 신고가요. 시장이 신고가니까 레버리지 신고가죠. 물론 여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고가요.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도 여기 밑에 15,000원 밑에서 사놓으면 수익률이 벌써 30%더 나왔겠죠. 15,000원에 샀으면 얼마예요? 한 30% 나왔겠네요. 그죠? 더 나왔네. 30, 10, 20, 한 30% 나오는 거네요. 그죠? 30% 조금 더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시야가 좁아진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지금 가는 거, 많이 올라간 거, 막 그것만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어. 한전기술이 많이 올랐어요. 한 50% 올랐어요. 뭐 어떻게? 지금 산다고. 지금 사러 들어간다고. 내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다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올랐잖아요. 체크 원전 그거 계약서 도장 찍을 때 올랐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 7만원 지지가 되고 올라갈 것이다. 왜 이런 형상이 벌어지냐면 원전은 장기적 관점이에요. 장기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좋은 재료가 원전에 쫙 깔렸어요. 근데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얘는 안 그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번에 한수원이 태국,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엄청난 호재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미국은 지금 프랑스 원전 회사들 들어가가지고 걔네가 이제 다 잡아먹을 거다. 걔네가 독점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수원이 그쪽 부분에서 뭔가를 성과를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멀리 봤을 때 호재성의 재료가 계속 이어진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방산은 없지만, 네,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계속 팔리는 것 같아? 전쟁이 안 끝난 것 같아? 그러면 호재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가 나올 때 실제로 팔아먹든 안 팔아먹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시장이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걔네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내 계좌에 보태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매수를 해주면 돼요. 그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뭐 건설 같은 경우 다 올라가죠. 지금은 장이 올라갈 때는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놈도 올라가고 저놈도 올라가고 그놈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하다가 놓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매매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냥 네, 내가 물려있는 거 추가 매수해가지고 탈출도 가능하고 또는 그냥 놔뒀는데 수익이 막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도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일 여러분들이 급선무를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살아남으라 그랬지. 살아남아라. 살아있어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손실 복구죠. 네. 세 번째가 이제 수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살아남아서 손실 복구를 했잖아요. 이제 수익만 늘려가면 돼요. 수익을 늘려갈 때 무엇을 보고 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든지 간에 그 신고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저기 동양 ENP라든지 이런 거 동양 ENP 요거는 오늘 제가 매도를 쳤어요. 약간 애매하죠? 모양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신고가 계속 나와.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도를 일단 좀 칩니다. 들어오면 다시 살려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요거 안 들어와도 괜찮아. 왜? 수익 나고 팔았잖아요. 돈 생겼죠? 이 돈으로 뭐 하면 돼요? 다른 것도 사면 됩니다. 지금 살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뭐가 재밌냐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맨날 올라가는 것 같고 맨날 움직임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바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적 수익이 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밑에서 나온 애들이 신고가를 발생시키면서 올라간다. 요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매수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밑에서 요 포인트, 요 포지션, 요걸 잘 기억하시자고 그랬잖아.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점에서 사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먹으려고. 장이 올라갈 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뭔가 이 강력한 추세가 한번 형성됐을 때 굉장히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15%, 20%, 30%, 아유, 뭐 30% 그까짓 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돼. 여러분들, 한 400% 올라왔어. 500% 올라왔어.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밑에서 산 사람들이라니까? 이거를 자꾸 망각하시더라고.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와, 저 사람 500% 수익 났대. 나도 이거 사야지. 이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밑에서 산 사람이 무조건 수익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버린 상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까? 이제 2,900 봤는데 와 이제 시장 끝난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죠? 이제 2,900포인트잖아요. 더 가야죠. 시장은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조정이 없이 그냥 가요. 너무 세죠?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조정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올라간 종목을 계속 사는 거야. 위에 있는 종목을 계속 사는 거예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올라가긴 할 거예요. 위에서 사도 어차피 올라갑니다. 신고가 종목 사도 또 신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스윙을 따져보세요. 여기서 산 사람하고 여기서 산 사람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이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밑에 있는 종목을 샀을 때 뭐 그냥 뭐 비리비리한 그지 같은 종목을 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고가가 나오잖아. 바닥에 샀는데 그게 신고가로 연결되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늘리는 것도 좋아요. 신규 종목을 사서 손실을 뭐 복구시키는 것도 좋아요. 기존 거를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 추세가 바뀌고 있는 시점을 가지고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하면서 우상향을 계속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팔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네? 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안 팔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걸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얼마만큼 더 진행시킬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복구시킨 이후에 대응할 것인가. 자, 제가 전략도 다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보자고 그랬죠. 포트폴리오 개념. 어떤 종목이 몇백 프로 났든 막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좌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계좌. 여러분의 투자 원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뭐 수익이 많이 나면 계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투자 원금 대비해서 수익이 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일단 올라왔어. 나는 이제 손실을 이제 막 복구한 거야. 근데 손실이 많이 난 종목도 있고 수익 난 종목도 있어서 서로 쌤쌤이가 돼가지고 계좌가 0이 된 거죠. 또는 플러스 뭐 0.5 정도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종목을 많이 갖고 갈 것인가, 조금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가망 없는 종목들 계속 갖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딱 치고받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본전 매도가 되죠. 나는 손해본 게 없게 되죠. 그러면 나한테 뭐만 남아? 현금만 남겠죠.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주식들을 사가지고 가면 돼. 이거 왜 자꾸 이래? 그때부터 새로운 주식들을 사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포트는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또는 왜 자꾸 나 60%밖에 안 남았던 거야? 나 60%야? 정말 정말 여러분들 이제 잘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 걸 놔두고 그냥 한번 갈 것인가? 저는 아래 것을 또 권장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네, 예전에도 그랬는데 아래 것을 또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주도주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 강세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지 지금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처박힌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지만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온다 해가지고 뭐 그게까지 뭐 대박이 터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응? 주도주로까지 같이 팔아야지 내가 계좌가 본전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도주를 계속 들고 가면 얘가 더 많이 키워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장은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됐을 때 내 계좌는 점점점 플러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매도하지 않고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나는 종목이 너무 많아. 막 뭐 한 500개, 600개 되는 것 같아. 근데 막 다 손실이고 막 어지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좌가 플러스 났을 때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포트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계좌가 수익이 나야 가능한 겁니다. 손실 중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멀리 올라간 종목도 있잖아요. 카미리님 그러다 끌려갑니다. 조심하세요. 스템하지 말래잖아. 끌려갑니다. 한번 걸리면은 저기 구석에 끌려가서 막 혼나고 와요. 제가 좀 이상하네요. 아시겠죠?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많아서 지금 걔네들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고 있어. 근데 또 뭐 있을까요?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를 하고 싶어. 이 손실 국면을 벗어나고 싶어. 근데 뭐가 없지? 돈이 없잖아. 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오늘 동양 EMP를 수익 날 때 팔아먹은 이유는 뭐예요? 팔고 다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떨어지면 다시 삽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뭘 새로운 걸 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미 주식에 꽉 들어차 있는데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어. 새로운 종목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살 건데? 그럼 이거 손실난 거 팔아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팔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지. 자, 팔고 넘어갔더니 수익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는 용감한 결정이긴 합니다. 용감한 결정이긴 한데 정말로 이 부분들을 회복하고 있는지 여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5년 만에 전 계좌가 수익권에 들어갔어요? 잘하셨습니다. 추세는 내 편님.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형제님 또 끌려갑니다. 네. 조심하세요.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채팅만 네, 잘하세요.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여러분들 수익 나오시면 돼요. 수익 나오시면 되고 코스피는 다 수익 중이고 코스닥은 다 마이너스가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종목을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계좌의 수익이 생기긴 할 겁니다. 계좌의 수익이 생기고 계좌의 포지션이 좋아지고 움직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야 돼. 상승장이 될 때는요,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원래 종목 수가 많지는 않죠. 종목 수가 많지 않고, 최근에 매수를 하면서 종목 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최근에 매수한 것들은 어차피 시장 따라서 다 수익이 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익이 올라올 때 팔아요. 최근에 우리 미코도 팔고, 뭣도 팔고, 뭐 요즘에 수익 난 거 50%짜리들 많이 팔고 했죠. 태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공짜 종목으로 만들어서 원금 빼가지고 또 다른 쪽에 투자하고, 이거 중요한 전략이에요. 제가 예전에 2021년도에도 이걸 했단 말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자, 100%가 나왔어. 수익률이. 뭐 다 샀잖아요. 그죠? 100%가 나왔어. 지금 130% 나왔나요? 100% 수익이 나왔어. 그러면 원금 빼요. 원금 빼서 다른 쪽에 투자하든가. 그럼 이놈이 또 올라가. 얘는 지금 100%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냅둬 그냥. 이놈 또 올라가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을 또 사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인데 어느 날 한번 튈 경우가 있겠죠. 이게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수익 나왔을 때 좀 팔아서 현금 만들어가지고 손해본 거 아니잖아. 그래서 종목 수도 좀 줄이고 새로운 종목에 갈아타든, 네,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단 말이에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투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내 방식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아직 뭐 수익 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수익 나시는 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을 땐 그냥 잘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손실이 지금 아직도 계좌에 있는 분들이 있죠. 지금은 손실 나면 안 돼요, 계좌가. 손실 나면 안 된다고. 지금은 내가 무슨 짓을 했었어도 수익이 나는 게 맞아요, 계좌가. 근데 손실이 나와 있잖아요. 손실이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민하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종목이 혹시 너무 많은 건 아닌가? 또는 너무 가망 없는 종목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닌가? 또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는가?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좌는 어쨌든 올라옵니다. 계좌는 어쨌든 올라올 거예요. 현대차도 마이너스가 조금 애매한 게, 보세요. 현대차도 우리가 부르짖 쓰던 게 19만 원이잖아요. 19만? 네. 물론 그 전에부터 샀지? 네. 근데 어차피 자동차도 올라갈 거야. 왜냐면 얘네가 지금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떨어진 이유가 이렇게 오늘 22만 원대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관세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하고 관세 이게 풀어지는 거 보면 얘들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협상을 통해서 관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은 풀어주겠죠. 뭔가를 내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올라가겠지. 또 여기다가 뭐야, 상법 개정 이런 거 통해서 지금 배당성이 엄청 높다고요. 배당금은 얘네는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낮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뭐가 된다고? 분리과세. 그러면 자동차가 수혜를 봐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관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애들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뭐 손실 나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시장이 올라갈 땐 결과적으로는 시총이 큰 종목이 올라. 이번에 우리가 봤죠? 이번에 보셨잖아. 이렇게 장을 이렇게 올려준 애들은 누구예요? 대형주라니까? 중소형주 또는 중대형주 이런 애들, 뭐 이렇게 신고가 나온 애들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이 올라가서 보태준 거 얼마 안 돼요. 얘네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삼성전자 내려가면 주가 못 올라갑니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쭉쭉 올라갈 때는 뭐 1%도 올라가고 장이 2%도 올라가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0.45%밖에 안 올라가네. 시총이 큰 종목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장은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번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정이 나오면은 얼씨구나. 누가 조정받을까요? 삼전이 대형주가 가만히 있고 지금 막 올라가던 애들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지주사 이런 애들. 왜? 너무 나댔거든요. 너무 오버슈팅 했죠. 너무 날카롭죠. 그럼 위쪽에서 산 사람들 또 한 번 휩쓸려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피곤하겠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야. 현대건설도 밑에서 산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죠? 아,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지 뭐, 뭔 상관. 네.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지 뭔 상관이야 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요. 65,000원, 70,000원 산 사람들은 주가 조정받으면요. 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기분 나쁘겠죠. 지금은 올라가서 좋겠죠. 근데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이격을 어떻게 좁힐 거냔 말이야. 그러면은 조정이 축 늘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뭐가 들어올까요? 공매도 애들이 들어오겠죠.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때리고 들어오기 좋잖아요. 그러면은 한 20, 30% 고점 대비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서 산 사람들은 엿먹는 거야. 네? 그리고 개인들이 또 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겠죠. 버티면 또 올라갑니다. 조정이 나와도. 근데 밑에서 산 애들은 뭐다? 그럴 일이 없죠. 공매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뭔 공매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가도 나와요. 그럼 얘네들 다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때 되면 얘는 조정 받겠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더 올라갈 주식이고 더 진행될 주식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려가는 과정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돼. 이 과정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밑에서 산 사람들이나 견디는 거지 위에서 따라붙은 사람들은 이거 나오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이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지? 영원히 상승할 것 같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조정 나올 때 무섭게 나옵니다. 기억하셔야지 돼요. 고점에서 망한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놔두면 어차피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조정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나오면 못 버팁니다. 못 버틴다고. 요즘에 계속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도 외국인 기관 매도가 계속 나와요. 요즘에. 요새 계속 나와. 기관들이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됐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좀 팔기 시작하더라고. 이거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 많이 벌어졌는데 원전 추세는 좋아. 좋은데 어떻게 돼요?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지지선 때도 한참 벗어나고 이격도 많이 있어요. 좀 내려갔다 가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딱 봐도 4만 원 정도 지지선 나올 것 같죠? 조정 받더라도.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이거. 네.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올라갈 때 산 사람들은 또 엿먹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조정이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매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이런 데서 사신 분들, 이런 데서 사신 분들, 뭐 저 밑에 사신 분들, 그 뭐 개 같은 때 사신 중물, 개도 안 먹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신 분들은 뭐 지금 룰루랄라 편하잖아요. 즐거워요. 즐거워. 조정 좀 나오면 어떠냐? 네. 내려갔다 또 가겠지요. 네.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들 밑에서 사야 돼요. 절대적인 겁니다. 뭐 위에서 좀 사고 밑에 내려가면 더 사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 손절 친다고. 손절 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황을 알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시황을 잘 듣고 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위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상승장의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원래 더 갈 종목인데 좀 내려왔네요? 관심 가져봅시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까지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깔아줘.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내가 밑에 샀는데 많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뉴스가 알아서 홍보를 해준다고. 네.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홍보를 해줘요. 와, 그 주식 대박이래요. 죽인대요. 막.
그럼 우리는 웃으면 돼. 오케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그랬죠. 신고가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이 더 올라가는 거, 여기에 뻑 가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 수익 얼마 안 됩니다. 재수 없으면 떨어졌을 때 박살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준비를 하는 거야. 밑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매도 준비를 하면 돼요. 수익이 한 100% 넘어갔어. 그러면 원금 빼놓고 천천히 놀면 되고, 그런 거 아니고 막 5, 60%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매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주가가 한번 떨어진다거나 변동을 보인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주가가 저 밑에까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수익 보고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팔았더니 더 올라가더라. 뭐 그럴 수 있어. 그건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아닙니다. 내가 잘 가는 주식을 팔았어. 근데 요만큼 떨어졌다가 잘 팔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 아, 짜증나. 괜히 팔았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들고 있었으면 여기 밑에서 팔았어. 네? 지나간 거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시점에서 보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불과 4월 달입니다. 4월 9일 날 상호관세 얘기 나오고 주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끝났다 얘기 또 나왔어. 이제는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어. 이제는 뭐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림을 뭘 그려드렸죠? 오늘 그림 보셨어요? 커뮤니티? 이런 거 가서 또 보시란 말이에요. 커뮤니티 그림을 또 보셔야 돼. 이거를 보셔야지. 제 커뮤니티에 가시면 그림이 올라와 있죠? 오늘 뭐예요, 이게 그림이? 여기 나스닥. 미국 증시 하던 이놈이 넘어오는 거잖아. 성투사님, 고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주식 나오죠. 이제는 미국장보다 한국장이 더 좋아요. 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장이 왔으니까 무섭게 봐야지.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그냥 미국에서 넘어오는 거야. 시모스 님도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것 때문인가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 또 어디 있었지? 네. 그림이 많이 있죠? 네. 고점에 사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잡아먹는 거야. 추세는 뭐야? 기세. 그만 팔고 싶어요. 아까 누가 물어보더만. 네. 올라가니까 팔고 싶어요. 네. 그랬는데, 우상한데 왜 팔아? 추세는 기세야. 기세.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물론 내가 그린 건 아니지만. 자, 돈이 가는 쪽으로 몰려가라. 네. 자, 큰 거 온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니까? 들어가자고. 이제는, 뭐, 사실 이제 누굴 비하하는 발언들, 뭐, 지능순이니, 뭐, 이런 어이없는 소리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나는 그런 말 꼴보기 싫어서, 네, 진짜 듣기 싫더라고. 왜냐면, 그건 뭐, 지능순이라는 것은 다 모질이만 남아가지고, 뭐,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야?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일단은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바뀐 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알아야 돼요. 돈이 몰리는 곳이라든지,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뒤늦게 오면, 맞아요. 선착순이랑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오면, 먹을 게 없어. 자, 잔치집도 시끌벅적 막 했는데 끝판에 가면 먹을 게 있긴 있지. 찌끄레기. 맛있는 건 없어. 음식도 다 식었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에서 지금 들어가면 이제 또 불안에 떨 걸. 오늘 미국장 조정점 나오면 내일도 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변화는 계속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네? 그 변화를 계속 챙겨주셔야 돼요. 그걸 계속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종목은요, 아래쪽 나올 때 더 사고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셔야죠. 그죠? 저는 종목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 수 있는 종목에 비중을 더 실어줘요.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사서 집중해줘요. 집중해주고 그 종목이 커지게 되면 팔아먹는 거죠. 나는 그래서 뭐 한 5% 사는 주식과 한 20% 사는 주식이 있다 쳐봐요. 네. 4배죠, 4배. 자, 내가 만약에 100만원어치 샀어요. 이거 퍼센테이지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100만원어치 샀어. 그럼 나는 여기서 한 500만원어치 산 거야. 네? 그러면 100만원짜리가 100% 올라가면 100만원 번 거예요. 그죠? 500만원짜리는요, 20%만 올라가도 100만원을 법니다. 오늘 계산 왜 이렇게 잘 되지? 바로 나오네? 500만원에 20%는 100만원. 이야, 죽이네. 그러면 비중이 낮은 것은 100%가 올라가야지 여러분들 계좌에 이만큼 도움이 되는데 얘는 20% 올라가도 돼. 그럼 동양 EMP 같은 거 여러 번 사가지고 딱 올라가서 20% 100만원 버는 거야. 그죠? 다른 주식이 100% 올라가도 수고를 나는 20%만 하는 거지.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네.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선택과 집중은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사시는 거는 굳이 종목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놈이 튈지 모르지만 이 중에 튀는 놈이 분명히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수익만 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해, 돈이. 왜냐면 주식이 많으니까. 이걸 다 사야 되거든. 뭐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걸 다 사야 된단 말이야.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잖아요. 기존에 물려있는 거. 그 돈이 있으면은 뭐, 걱정도 안 하지. 근데 이거 많이 살려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처럼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라온 주식. 뭐, 어제는 아니었구나. 지난번에 팔아먹은 거, 미코라든지, 뭐, 어제 태웅 팔았나? 하여튼 뭐 그런 거 팔아서 뭘 해요? 돈을 만들어야지. 돈을 만들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안 그래요? 돈 없는데 그냥 막 사? 주식이 그냥 막 사져요. 그 미수야.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미수. 이런 거 큰일 나요. 네.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갔는데 팔지 않고 있으면 새로운 주식도 못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설프게 지금은 뭐 1억, 2억 가지고 덤벼들어가지고 뭐 주식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삽니다. 못 산다고. 주식을 못 사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으면 괜찮지. 돈이 많아. 계속 돈이 들어와. 오케이. 난 주식 또 살 수 있어.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위주로 꾸준하게 담아주시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요. 왜냐면 급한 돈도 아니고, 네. 그럼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꽉 물린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 진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장 구경만 해야 되는 거거든. 사다 보면 이거 손절해가지고 넘어치기, 바꿔치기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손절해가지고 일로 넘어온다. 이건 쉬운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지금 주식 끌어올리는 애는 삼전과 하이닉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대형주가 같이 올라가면서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중대형주가. 지주사, 뭐 금융주, 뭐 증권주, 원전, 뭐 근데 방산, 뭐 조선 이런 애들이. 근데 조선 애들 조금 삐딱선 타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애들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얘네가 1 정도 담당하고요. 얘네가 1 정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으면 부러지면 아프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에 많이 실지 말고 나눠서 사라. 네. 한 번에 많이 실지 마세요. 왜 한 번에 많이 실으려고 그래? 한 번에 많이 실고 부러지니까 아픈 거예요. 자, 여기서 사가지고요. 올라가? 그럼 올라갈 때 더 사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럼 더 이상 사면 안 돼요. 주식은 사서 물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죠. 수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1만큼 샀어요.
떨어졌어. 그럼 이 1만큼만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안 아파. 이런 건. 근데 여기서 1 사고, 여기서 1 사고, 여기서 1 사고, 여기서 1 사고. 그러니까 총 합쳐서 4가 됐는데 이만큼 올라가 버렸어? 그럼 재밌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야.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주도주라는 개념은 어차피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 주도주고요. 어느 종목이 더 많이 관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뭔가 풀어지는 것 같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대해서 그 반도체 뭐 제한을 좀 풀어주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들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3전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주가가 좀 덜 올라갑니다. 다른 것들이 잘 올라갔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신고소리님, 경력이 얼마 안 되지 않잖아요. 왜 이러세요? 왜 또 초보인 척 하는 거야, 이거?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불과 4월 달만 하더라도 끝났다. 역시 국장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단 말이죠. 망했다. 근데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중요하죠. 시장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우 장도 어려운데 조금 이탈해 있자. 좀 벗어나 있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장에서 동참이 안 됩니다. 보세요. 내 여기서 팔았어. 장 들어올 것 같아서. 주가 떨어지지. 거 봐라. 꽃이다. 그러고 있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못 사겠죠. 올라가기 시작해. 야, 다시 떨어질 거야. 올라가네? 어쭈, 올라가네? 이제 봐봐, 떨어지지? 이 올라가 버렸어. 그럼 내가 판 가격보다 위에 올라가면 못 사.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느냐? 따라오면 안 되니까요. 자, 지금 수급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수급. 이런 얘기는 아무 데서 안 해준다. 진짜, 여러분. 네. 성투사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야.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정상적인 시장의 상황이 뭡니까? 네? 정상적인 시장의 상황. 뭔 결과로? 내가 지금 결과를 이야기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를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네.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게 들리지 않아. 방송 이게 보면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아, 이 새끼 얼마나 잘하면 볼까? 그런데 뭐 잘 되겠어? 네.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 수급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것이냐? 네? 어떤 겁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기관이 받아줘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는 걸 주목하자고 그랬잖아요. 국민연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난 부분이죠? 올해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이 매수를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네? 응? 매수를 계속 해줬다고. 그러면서 뭐가 잡혔어요? 바닥이란 게 잡혔잖아, 바닥. 자,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기관들이 잡아놓은 바닥을 외국 애들이 받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외국 애들이 받아먹는다. 외국 애들이 받아먹으면서 뭐가 시작된다? 상승장이 시작된다 그랬죠. 외국 애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게 이제 6월달 들어섭니다.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이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죠? 2700 넘어가기 전이었잖아요, 다들. 이때는 2700 아래는 뭐라고 했어요? 보너스라고 했죠. 보너스. 다 알죠? 네. 보너스잖아요. 여기는 뭐다? 그냥 바닥이니까. 여기서 잡아먹는 거지. 연기금은 세력이긴 하죠. 왜냐면 덩어리 자금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큰 손,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원래 역할은 얘네들은 자금을 운용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금은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더 말 안 하잖아요. 갔을 걸 벌써? 네. 비중이 정해져 있어. 만약에 12%다 이러면 12%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 차이가 나죠.
한국 주식이 떨어졌어. 외국 주식은 그대로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 주식의 비중이 낮아요. 10%까지 떨어져요. 그럼 이 2%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연기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작년 말인가요?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더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연기금이. 이게 만약에 얘네가 운용하는 자금이 1000조다라고 한다면 이 2%가 20조입니다. 20조. 그래서 이게 바닥에 계속 들어온 거야. 연기금 자금들이. 이게 덩어리죠. 이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물량을 던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왜 던지느냐? 비중을 오버하거든요. 나는 12%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비중이 오버됐어. 주가 올라가니까요. 그럼 던집니다. 그 던지는 물량을 누가 받느냐? 외국인이 받는 거죠. 그럼 지금 연기금의 비중이 적정 비중으로 돌아섰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얘네들이 얼마큼 갖고 있는지 내가 조사를 못하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맞아줬을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기금이 더 이상 개입 안 하고 있죠? 연기금 이제 매수 개입 안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수는 연기금만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외국인이 사고 있죠. 연기금 개입 안 해요. 팔면 팔았지 사진 않습니다. 오늘은 만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움직였던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정상적인 수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연기금, 기관이죠. 결국엔 기관이 바닥 잡아서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주기 시작할 때 이 물량을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수익 나니까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개인들은 지금 아직 뭐 하고 있죠? 연기금이 사실은 스타터 엔지니어보다도 그거였잖아요. 증시 지원군? 네. 뭐라고 했더라? 그거 뭐, 증시 뭐 지원, 뭐 방어 세력?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런 역할을 원래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계속 했었다가 이번에 그 동학개미, 코로나 때 동학개미 나올 때부터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어. 그러면서 해외로 떠난다 어쩐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자, 아무튼 그 상태가 돼서 해서 이제 외국인이 올라가는데 지금 외국인이 올라갈 때는요. 연기금도 팔죠. 기관도 원래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금투 애들이 단타로 처먹을 게 많으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주도는 외국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 안 들어오죠? 올라오니까 팔아먹기 바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팔아가지고 조정이 많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삐딱하게 들어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지? 라고 하면서 진짜 3,000 넘어가고요. 3,200 넘어가고요. 온 세상의 시장이 그냥 막 난리가 나버렸어. 미국도 올라가고 막 관세도 풀어져 버리고 막 진짜 대박 호황량이 와가지고 3,300 경고점 넘어가네 어쩌네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들어와 안 들어와? 지금 증시 대기자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내가 들어갈 때만 있으면 들어갈 거야. 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죠. 여기. 요거요. 요게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밑에 사는 거고 위에서 사는 거고 안에 뭐 중간에 사는 거고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게다가 터지는 거야.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휴일 왜 이렇게 휴일 재수 없어? 벌써 이번 주 목요일이야. 내일 금요일. 벌써 시장 끝나는 거야. 짜증나. 주말은 도대체 왜 있는 거죠? 이런 얘기 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부담돼요. 막 게다가 2배씩, 3배씩 올라가고 막 그런 날이 오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할 게 없어요. 지금 막 2배, 3배 올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왜? 오르락 내리락 고점에 사가지고 떨어지면 박살나고 팔아가지고 또 딴 데 옮겼다가 막 왔다 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를 보는 종목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를 보이는 종목도 있어. 막 계속 떨어지는 애들, 미쳐버리는 애들 있죠. 올라올 생각이 없는 애들, 그러다가 상장 폐지 당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뒤져버리는 거고. 네.
여러분들, 시장의 조정은요, 시장은 아직 멀었습니다. 왜 멀었느냐? 지금 의심하잖아. 지금 의심한다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 팔아먹기 바쁘고요. 지금 수익이 났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진지 잘 몰라. 이게 진짜 현실이란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지금은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곧버스, 인버스 엄청 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걸까?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주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이 꽉 들어차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야. 왜? 어차피 계속 그렇게 지금 한 4년 동안, 5년 동안 고생만 뒤지게 했는데 이게 잘 좋아질 리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내가 주식을 다 판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지랄 같은 거지. 서학개미들도 많이 팔았죠, 지금. 네. 미국도 한 방에 죽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제법 오래 갈 수 있어요. 제법 오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화락 오르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장이 아니라 제법 오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2007년도, 네? 이때 주식 하셨던 분 계시나? 요때 2003년, 4년, 5년, 6년, 7년 요 긴 장이 올 수 있다니까요. 오는 동안에 분명히 이런 게 한 번씩 만나요. 이런 걸 만나지만 이런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은 이게 7개월이고 8개월이고 조정받아서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신고가 나오고 또 넘어가고 나오고 또 넘어가고 또 조정받고 또 넘어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상승을 계속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 커버드 콜이고 레버리지 구간에 수익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시장이 가는 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세요. 손실은 일단 복구하고 갑시다. 손실은 사실 2700포인트 넘어가면서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또 됐는데 조금 더 기다려줬습니다. 왜냐면 3전이나 이런 게 좀 늦게 왔으니까. 지금은 네 계좌가 손실 복구는 다 됐을 거예요. 조정받으면 또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올라갔을 때 조정의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상관없다. 돈 많다. 계속 살 수 있다라는 분들은 그냥 떨어지는 거 말고 냅둬 버리세요. 어차피 강세장에서는요. 그냥 뭐 1, 2% 먹고 끝나는 거 뭐 10%, 20% 먹고 끝나는 그런 정도 별로 없습니다. 내려갔다 또 올라가요. 가던 주식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있죠. 뭐 건설이든 원전이든 이런 것들. 근데 이미 뭐 끝났다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증권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지주사 안 올라가겠습니까? 기업들 실적 좋다는데 안 올라가겠습니까? 더 갈 수 있죠. 문제는 뭐냐? 서로 간에 키 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부분이 분명 나타나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돼요. 시장은 지금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막 미쳐버리는 상황이 나오면 좋겠죠. 저는 이거 26만원까지, 네, 원래는 20만원을 받잖아요. 내가 8만원에 매수하면서 20만원이 목표 주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했을 때 한 26만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6만원까지만 가도 이게 한 200조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무시 못하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이만 지금 500조인데, 우리 시장이 2000조입니다. 4분의 1을 이 두 종목이 다 해먹는 거야. 얘네가 마음 먹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HBM4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AI 쪽이 쫙 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부장이라든지 뭐 등등등. 재밌어지는 장이 오겠죠. 변하지 않는 것은요. 시장이 어마어마한 상승, 엄청난 상승을 기록할 때 그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건 무조건 대형주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그 시기가 올 거란 얘기입니다. 나이트봇을 해고시키면은요, 방송이 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게 뭐냐면, 신고 방지야. 앙심을 품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이 신고하게 됐을 때 저게, 네, 지켜주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알아보고 한 겁니다. 굳이 안 하는데, 네.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지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난번처럼 또 갑자기 방송 터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번엔 답이 없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를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네. 계정을 막 없애기도 한대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바르고 고운 말 하세요. 바르고 고운 말.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너무 많은 거를, 네,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집을 요즘엔 모듈러라고 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하지만, 형준님 스티커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형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분이었나? 네. 고맙습니다. 아까는 휘기님이셨구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차곡차곡 쌓여서 가는 겁니다. 주식은 뭐냐면 복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얼마만큼 많이 샀느냐, 얼마만큼 내가 잘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중간에 실망하거나 실패하고 뭐라 그럴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세요. 멀리 보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손실이라면 어떻게 손실을 복구할 것인지, 네? 잘 안 되겠으면 월급 정도만 해보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해. 너무 조급한 마음에 나만 떼어놓고 가냐, 그런 포모 때문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뛰어다니면 나중에 보면 정신 차려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실이 나온다고.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손실이 날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 명심하시고,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 네. 그러면은 뭐 한다고? 봤쥬! 올라갔쥬! 그 노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장을 즐기시고요.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이닉스 보니까 내일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내려오면 어때? 근데 21만원까지 빠지면 어떻습니까? 뭔 상관? 네. 나는 8만원에 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빨 꽉 깨물고, 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손들어지 않습니다. 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좀 보시고, 여유롭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주식 시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투자에서 멀어지시면 다 끝나. 그리고 내가 지금에 들어갈까 생각하면 그 자리는 고점이에요. 처음부터 참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